문제는 뇌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고 또 자신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도파민의 분비량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뇌에 일어난 부정적인 변화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복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도박 중독으로부터 회복한다는 것은 건강한 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건강한 뇌와 중독에서의 회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박 중독이 질병이고 뇌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박 중독은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뇌에서 발생한 기능 이상 때문에 의지력이 부족한 것처럼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 상태일 때 우리의 뇌 안에 어떤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의 보상 시스템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행동을 유발하고 조절하는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질이 들어오거나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쾌락을 느끼도록 도파민이 분비되어서요. 해당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번식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이 행동을 촉진하도록 도파민을 통해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속하게 만들기도 하는 동기부여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보상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동의 경로를 저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태가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 몸에 중독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혹은 도박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큰 돈을 따게 될 때 우리 뇌의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의 도파민 분비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이 과도한 자극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추거나 그 수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물질이나 중독과 관련된 행위가 없을 때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즉 도파민 고갈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 중독을 일으켰던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에 대해서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뇌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고 또 자신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도파민의 분비량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뇌에 일어난 부정적인 변화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건강한 뇌를 만드는 것이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 상태일 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요, 바로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거나 상실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서 이마 쪽에 해당되는 부위를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동을 통제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결과를 예측하는 등의 고등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소위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성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꼽잖아요.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은요, 이런 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중독 행동을 중단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소위 의지력이라고 말하는 기능을 이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중독으로 인해서 저하되기 때문에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문제 상황을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거짓말로 모면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 역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처지에 대해서요, 감각이 둔감해집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겪거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공감되지가 않아요. 이 역시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도박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손상된 전두엽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전두엽의 기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요, 중독 상태일 때 우리의 뇌는 중독과 연관된 행동에 신경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 행동에 따라서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한 상태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거든요. 중독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중독과 관련된 행동 절차에 신경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중독 행동을 위해 만들게 된 비합리적인 논리와 관련된 신경망 역시 강화하게 되는 거죠. 중독 행동에 대한 8차선 고속도로가 뇌에 쫙 생겼는데, 반면에 합리적인 사고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에 관련된 도로는 폐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신경망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재구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도박 중독은 이렇게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손상된 뇌의 기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뇌의 보상 시스템에 발생한 문제,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도박과 강하게 연결된 신경망을 다루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핵심 문장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뇌가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뇌를 만든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뇌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 뇌는 사실 우리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의 변화하려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뇌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는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서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망을 계속해서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 신경망이 강화하고요, 반대로 그 행동이 감소하게 되면 그 구축되었던 신경망도 약화되게 됩니다. 어떤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특정 뇌의 경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요, 그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예를 들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수학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이런 연산에 관련된 신경망이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우 적은 에너지만 들이면서 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와 관련된 신경망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매우 쉬운 수학 문제를 봐도요, 뇌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에너지를 뇌에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뇌는 무엇을 더 계속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고 강화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중독적인 행동에 연결되어 있는 뇌의 상태를 새로운 건강한 상태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행동을 계획하고요, 그 계획대로 행동을 반복해서 중독의 상태의 세팅이 해제되고 새롭게 건강한 상태로 뇌가 세팅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한 행동 수칙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갑작스럽고 큰 변화보다는 작고 일관된
반복 행동에 더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목표보다는 아주 쉬운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뇌가 저항 없이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씩 독서하기, 이런 목표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책상에 앉아서 5분간 책 펼치기,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5분의 행동이 습관화되고 적응이 되면요, 뇌는 이 상태에 대한 신경망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완성이 되면 점진적으로 독서하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일상생활을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를 만들기보다는요,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되도록 구성을 하면 뇌가 이러한 패턴에 보다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설정의 중요성인데요. 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매우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미리 세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요소는요, 사전에 제거해 두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집중을 방해하는 물건은 시야에서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의 집중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분리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스마트폰에 각종 알림을 꺼두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혹 내가 아령을 드는 운동을 하기로 계획했다면요, 아령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잘 닿는 곳에 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창고에다 두고 그것을 일일이 꺼내러 가지러 가야 된다면 귀찮아서 이 행동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좀 집안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뇌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회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습관에 의도적으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악기를 배우거나 배운 악기를 연습하고 또 운동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할 때, 혹은 책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 뇌의 기능이 많이 발달하거든요.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다시 강화가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 영상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우리 뇌에 많은 정보가 저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때 우리의 뇌의 상태는 매우 수동적인 상태가 되고요, 고등 기능이 활성화되지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악기 배우기, 운동 배우기, 독서하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이때 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박 중독 회복 과정에서 병원이나 상담실에서 많이 활용하는 심리 이론이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수정하는 방식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 과정에서 형성된 자동적인 사고 패턴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형성된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이나 사고 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새로운 사고 패턴을 뇌에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 패턴과 관련된 신경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인데,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환자의 뇌 영상에서 전두엽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갈망과 관련된 영역에서 연결성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요, 운동과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요즘 러닝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잖아요. 호흡이 가쁜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다양한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명상과 마음 챙김이 뇌의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명상은 동양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최근 서구에서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효과와 결과들이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치료 장면에서 많은 효과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서 주의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도박은 단순히 중독 행동을 멈추는 행위, 도박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도박은 중독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도박의 상태는 어떤 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도박 중독 재발에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도박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독을 유발했던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나 감정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뇌의 보상 회로가 단지 도박의 중단만으로 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요,
삶의 모든 영역을 건강하게 재건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 행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요, 중독으로 파괴되었던 자신의 일상 영역을 건강하게 복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상태, 인간관계, 재정 상태, 직업과 학업, 자아 존중감과 같은 영역까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원적으로는요, 이러한 행동 변화를 통해서 뇌의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건강한 사고방식과 조절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도박을 중단하고 재정적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요, 나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목표로 나의 뇌의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것을 목표로 회복의 여정에 참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